대전 서구는 중앙행정기관이 몰려있고 대전시청 및 법조타운과 문화예술의 전당 등이 자리 잡고 있어 대전의 중심적인 지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대전 서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구, 함께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복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상당한 성과도 올렸습니다. YTV 뉴스가 마련한 특별대담, 오늘은 장종태 서구청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장종태입니다. 네. 예. 지난 7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벌써 1년 3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구정을 이끌면서 나름대로 좀 소회를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취임한 지 1년 2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어쩌면 지나온 1년이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1년이 아니었나 그렇게 회고가 됩니다. 네. 우선 뭐 선거 때 공약했던 것들을 정책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일이나 또 정상적인 어떤 정책을 공약을 비롯해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바빴고 정말 앞으로의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완벽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라고 이렇게 1년을 회고하고 싶고요. 앞으로 이제 2000년도에부터 본격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서구,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사람 중심 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사람을 항상 조금 우선에 두고 사람이 먼저인 그런 행정을 좀 한번 펼쳐보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 제가 어린 시절을 조금 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야 좀 형성됐던 것이 정말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었던 시절에 학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갔던 시대 뭐 이런 시대를 이제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누가 이렇게 도와주지 그러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었는데 제가 이런 구정을 맡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주변에 소외계층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조금 손을 잡아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따뜻한 행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조금 가난한 자도 좀 가진 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다 함께 좀 행복한 그런 구정을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 하는 것이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구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함께 더불어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계시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함께 더불어 간다는 그런 서구의 캐치프레이는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더불어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같은 맥락에서 보셔도 되는데요. 여성 친화 도시라는 것이 단순하게 무슨 젠더, 성의 어떤 여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취약계층, 그럼 뭐 특히 좀 그 영세 서민층이라든지 특히 노인, 여성, 어린이 이런 계층들이 조금 안전하고 그런 계층들이 조금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좀 만들어 보자. 그런 것들이 여성 친화 도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 이런 것이 여성 친화 도시가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성비에 대한 부분보다는 함께 어떤 그런 여성들이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쉽게 해서 편파적인 그런 것을 극복하는 어떤 그런 정책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뭐
청장님은 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물도 중요하지만 공약 중심의 어떤 그런 선거에서도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당선 이후에 취임하면서 공약 사항을 얼마만큼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진행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공약상은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이제 그 주로 중점을 뒀기 때문에요. 현재 어떤 공약 추진 실적이 뭐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공약으로 묶어내니까 67개 사업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것을 기간별로 따져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간단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단기적인 과제들은 7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뭐 우리 서구의 분구 문제라든지 이런 2건은 아직 시기 미되고 나머지 58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아주 대단히 열악하죠. 굉장히 약하죠. 그래도 대전시에서는 5개구 중에서 서구가 가장 그 잘 사는 동네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재정은 좀 어떻습니까? 정말 지방 재정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가 처음 시행됐던 1995년도에는 우리 서구의 지방 재정 자립도가 60%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대로 이렇게 지방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앙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그 선심성 어떤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매칭 펀드에 의해서 다 지방으로 지금 이양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기초연금 중앙에서 70% 시에서 20% 자치구에서 10% 하면은 내용상 보면은 참 그럴듯하고 우리가 10% 부담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부담이 우리 재정의 악화를 가져오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용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금년도 서구의 그 예산을 보니까 한 4,700억을 좀 상회하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정비를 빼고 나면 순수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예산 중에서도 지금 복지 예산이 이제 가장 그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서구는 지금 현재 복지 예산으로 어떻게 편성돼 있고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서구의 복지 예산이 한 57%, 한 4,700억 중에서 한 2,700억 정도가 네. 복지 예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 이제 뭐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법적 의무적으로 이렇게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비를 우리가 경직성 경비라고 하는데 이런 경직성 경비들을 다 제하고 남는다고 하면 실제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이런 사업 좀 하자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재원의 규모라는 것은 1년에 뭐 100억 뭐 물론 좀 남지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이 재정 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제약을 하는 겁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복지 비용은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중앙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인색한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텐데 말이죠. 내년도 그 사회복지 예산은 어떻게 지금 편성할 예정인가요?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그 방법대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매칭 펀드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 좀 국비가 좀 늘어날지 이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그 많은 그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네. 기초연금 그리고 이제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가정 양육수당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이제 부담하고 있는 것들이 소액 한 10% 정도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상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 재원이 부족하면 결국 못하면은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인데 저희는 뭐 하여튼 중앙에다 좀 대고 강력하게 그 업무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봐서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될 사업 성격이라는 것은 다 지방자치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재정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지방으로 자꾸 뛰어넘기고 있는데 강력하게 중앙에서 이 비용을 좀 부담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국비와 지방세와의 어떤 세원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그 학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세 비율이 80% 그리고 지방세 비율이 20%의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방 재정은 계속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재원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움은 막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를 조금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자주 재원,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 논리는 자꾸 어떤 것을 지방에 조금 권한을 주고 지방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도 자체를 해보지도 않고 지방에는 뭐 능력이 좀 부족하다느니 지방에 그 해낼 뭐 그런 인재들이 없다느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방 재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중앙에서 틀켜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네.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내국세 총액의 한 80% 정도가 이제 중앙에서 가지고 있고 20%가 이제 그 260개 이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이 한 20%를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재정의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해서 재원의 자주권을 조금 지방에 확충시켜주는 그런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구는 현재 지금 50만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거구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서구 갑 지역과 을 지역의 어떤 그런 지역 발전의 편차가 큽니다. 네. 아마 그 균형 발전에 어떤 그런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잘 아시지만 우리 서구의 둔산 지역이라는 이 계획된 도시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좀 발전된 이런 도시가 있는가 하면은 도마 변동 같이 우리 서구가 거의 동구 중구에서 지금 힘들어하는 원도심의 그런 도시 형태를 띠고 있는 곳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 서구를 크게 4개의 권역으로 좀 나눠서 개발이 된 둔산 지구 그리고 도마 변동 같은 이런 원도심 지역 그러면서도 우리 지금 월평공을 넘어선 갑천을 넘어선 도안 관저지구는 지금도 계속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신도심 지역이고 기성권 같이 아직 개발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이 미개발 지역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4개 권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특색 그 지역에는 어떤 정책들을 좀 해줘야 되느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을 해서 이 도시 발전의 어떤 지속성을 조금 가지고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균형발전위원회가 작년도 9월 달에 설립이 됐고 그 위원회에서 또 그 전체적인 균형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을 해서 권역별 발전 전략을 지금 수립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침 국감이 지금 현재 엊그제 시작이 됐고 아마 내년 예산을 곧 이제 국가가 국회에서 편성할 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 국고 지원이 좀 다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대응 펀드로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그 내년도 국비 확보는 지금 어떻게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네. 우선 뭐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니까 한 3천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내년 뭐 한 해에 다 우리가 투입되는 재원은 아니죠. 네. 중장기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근데 우선 저희 서구만 해도 우리 갑을에다 우리 새작년 출신의 두 분 국회의원들이 계셔서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서서 잘 챙겨주고 계셔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균형 발전을 위한 단계별 예산 확보의 문제는 차질 없이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 재정이 열악한 문제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그 국비 예산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투자를 해줘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국가에서 어차피 투자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타이트하게 그 예산을 차질 없이 또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네. 청장님의 그 공약 사항 중에서 아파트 반갑 아파트 그러니까 관리비 반갑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안은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네. 뭐 아파트 반값 관리비 반값. 예. 예, 아파트 관리비 반값 문제. 근데 반값은 아니고 이제 30% 정도의 인하 효과를 이렇게 내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임기의 4년 내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지금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선 아파트 관리 지원 센터를 설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아파트 관리 지원 센터를 통해서 우선 아파트의 그 관리 비용의 어떤 이 절감의 문제라든지 아파트 관리 또 한쪽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어떤 그 주민들 간의 갈등 요인이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 비용에 대한 갈등도 있고 뭐 층간 소음에 대한 갈등도 있고 분쟁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파트 그리고 하나는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좀 단절됐던 주민들의 공동체 좀 복원 활동을 하는 새 파트로 분류를 해가지고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에서 일을 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도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영역을 줘서 이미 조직의 어떤 형태라든지 현재 아파트 관리 비용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을 금년 연말까지 갖고 내년 1월 1일부로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225개 단지에 전체 주민의 한 60% 이상이 전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이 관리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 구청장이 직을 걸어놓고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전부 다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지난해는 뭐 서울의 탤런트가 이 문제 때문에 국정감사에도 출석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편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누수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표준화해서 이렇게 좀 운영하시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관리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불평부당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오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덜어가는 어떤 그런 행정에 집중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민선 6기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전국에 한 246개 정도 되는데 말이죠. 그중에 처음으로 감사위원회를 발족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이런 감사 문제에 대해서 독립성을 갖고 이렇게 추진한 그런 배경이 어디니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감사위원회 제도를 제가 도입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사실은 뭐 지금 현재 뭐 충남도에서 하고 있고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도 하고 있고 세종시, 서울시가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공직이 늘 회자되는 것들이 공직 내 어떤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다 언론에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늘 그런 것들이 마음이 좀 불편했던 그런 부분인데 정말 우리 기초자치단체 어떻게 이 정말 이런 부정, 부패, 비리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자치구 한번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정말 깨끗하고 투명한 자치구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평소에 제가 그 감사부서나 이런 곳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느껴왔던 소식인데 저는 이 감사위원회 제도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강하게 처벌이 될 줄 알았는데 제 식구 뭐 감싸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넘어간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거든요. 이 감사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들이 감사하고 자기들이 징계 수위 결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위원회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일정 지분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의 방법, 대상을 다 결정하고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징계 양정을 정하는 것도 그 5명의 감사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제 개선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올라가면서 전부 징계 수위가 조정되고 낮아지고 하는 이런 폐단은 없어진다. 대신 우리 구성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때로는 잘못해서 뭐 감사 지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시일에 쫓겨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됐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라고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소명을 받아서 관용을 베풀고 감경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이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같이 이렇게 시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징계를 좀 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감사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음주운전자 한 명도 없는 자치구 진짜 부정 부패 비리로 해갖고 처벌받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구청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서구청 공무원의 그 명함을 받아보니까 아주 청렴한 공직자 이런 그 로고가 이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요. 아마 그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가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한민국은 사실 부패 지수가 가장 높은 그런 나라로 이게 평가가 돼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정부 신뢰도가 말이죠 36%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이거는 뭐 41개 OECD 국가 중에서 26위 정도 할 정도니까 대단히 아주 불신이 높은 그런 국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픈 대목입니다. 또 사법 신뢰도도 뭐 36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반증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감사의 문제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소통 관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펀펀 밥상 이게 뭐 영어이긴 합니다만 지역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그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네, 뭐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뭐 창안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정책을 수행을 하던 많이
그 주민들이나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듣고 그 겸허한 자세로 들었을 때 거기에 이제 해결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펌펌밥상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 구성원들과의 이 소통을 위해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은 생일자 티타임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모여서 차 한 잔 이렇게 하고 또 생일 선물로 이제 책 한 권 이렇게 선물하고 네. 또 거기에서 직원들이 청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행정 그 서구청이라는 우리 행정청이 하고 싶은 얘기 아주 자유스럽게 조금 하면서 그걸 통해서 개진될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개선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펌펌밥상은 이제 동사무소가 좀 만날 기회가 좀 적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동의 점심시간에 좀 찾아가서 우리 동의 직원들과 함께 가장 편안하게 밥 한 끼 이렇게 먹으면서 그때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주고받고 대화를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구행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건 직원들하고의 소통의 방법이고 이제 민간인들 우리 구민들하고의 소통의 방법은 타이틀은 마중물 대화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그 이제 우리 구민들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뭐 건의사항이든 뭐 조언을 하는 것이든 그런 것들이 마치 마중물처럼 우리 구행정을 하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구청장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계층의 구민들을 구청으로 모셔서 한번 대화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제가 또 직접 뭐 골목길 대화라고 타이틀은 붙였습니다만 골목길을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또 건의사항이 있었던 뭐 이런 현장을 찾아가서 같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이런 주민들과의 소통의 이런 장부도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행정의 어떤 그런 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낮은 곳을 향해서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외에 보면은 이제 그 공무원과 단체장의 관계도 사실은 늘 서먹하지 않습니까? 아마 네. 그런 것들도 펌펌밥상을 통해서 간격을 좀 좁히고 그런 가운데 구정 발전을 위한 아주 뭐 편안한 어떤 대화의 어떤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지속해서 좀 해주시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민선 6기 이제 2년 차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금년까지 해왔던 그런 그 사업 외에 내년도 새롭게 그 역점적으로 좀 추진해야 할 그 사업도 있으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년을 준비 과정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년은 이제 그런 준비됐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그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는 그런 이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좀 중점을 두는 것은 우리 서구 균형 발전을 위한 4대 권역별 그 실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그 전략들이 바로 행동에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우선 여성 친화 도시를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뭐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전체 사업으로서 전체 우리가 그 실천하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우리 배재대학교 쪽에 그 여성 진화 행복마을을 일정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계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결국 여성 친화 행복마을이라는 것이 그 동네를 조금 안전하고 편리하게 좀 해주는 것이니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네. 뭐 담벼락이 너무 어두운데 거기다 좀 그림 좀 그려주고 조그마한 어떤 놀이 공간 좀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도로 조금 좀 도색 좀 해주고 하는데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그게 이제 특히 기숙사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같이 좀 해주겠다. 경찰서에서도 와가지고 어떤 그런
그 안전에 대한 그런 시설들을 좀 같이 조금 협조를 하겠다 해서 아마 그 지역이 시범적으로 잘 이렇게 조성이 되면 이런 지역마다 행복마을 조성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좀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말이죠. 우리 저 50만 서구민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YTV 뉴스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서구 50만 구민 여러분, 저는 구청장 취임사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대신하는 그런 머슴 역할의 구청장이 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렸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항상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구 행정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조언해 주시고 많이 때로는 질책을 해 주시면서 우리 구정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50만 구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청장님은 열정이 가득한 분인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서구 행정을 열정으로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넘어 지방 주권 시대라고 할 만큼 선진 지방자치를 실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V 뉴스가 마련한 기획대담 서구청장에 듣는다. 지금까지